네, 그쵸. 반장, 네, 순열로 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엄연히 얘기하면 순열이라기보다는 먼저 반장을 뽑아요. 그 11명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선택해서 반장을 뽑을 거잖아요. 자, 그럼 남은 10명을 가지고 부반장을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순열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경우의 수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순열이라기보다는 뭐 그렇더라. 자, 그 다음에 순열로 물론 계산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경우의 수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뒤로는 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제 지금 뭐 어떤 순열 조합 기호를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다보다는 그냥 특정 경우에서 내가 이렇게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니까 자, 거기서 이제 좀 문제 좀 보시면 특정한 무언가를 이제 포함해서 추가로 뭔가를 더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유제 3 이제 그 뭘 볼까요? 3 뭐 3번이 제일 복잡하게 하니까 3-2번 보고 3번 볼까? 자, 여기서 이제 빨간과 파랑 중 어느 한 공만 포함되는 경우 그럼 빨간, 파랑 포함해서 공이 다 색깔이 다르고 그게 총 12개 있는 거고 그럼 빨간, 파랑 중에서 한 공만 포함되는 경우 그러면은 빨간 공, 파란 공 이렇게 있는 건데 상황 첫 번째 상황 자, 빨간 공은 포함되고 파란 공은 포함되지 않는 거 반대도 있어야 되겠죠? 빨간 공은 포함되고 파란 공은 포함되는 거 자, 그럼 각각의 상황별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세시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하여튼 이런 특정한 게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은 후보가 중요해요. 후보. 몇 개의 후보 중에서 공을 몇 개 선택해야 되지?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을 5개 꺼내는 건데 원래 12개 중에서 5개 꺼내는 건데 자, 빨간 공 들어와 파란 공 나가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12개에서 몇 개로 줄어드는 걸까요? 12개의 공 중에서 원래 5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후보가 12개 있었거든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12개 있는데 빨간 거 들어와 파란 거 꺼져 이렇게 했으니까 후보가 몇 개로 변했을까요? 10개로 변했죠. 그럼 앞으로 더 뽑아야 되는 공의 개수는 몇 개죠? 빨간 공은 뽑았으니까 이미. 그렇죠. 4개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를 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이제 끄집어낸 이유는 내가 특정한 공을 선택을 하든 또는 선택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후보에서 선택지의 후보에서 제외를 해주고 남아있는 후보 중에서 실제로 몇 개를 더 선택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를 하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계산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유제 3-3번 봅시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의 배수는 원소가 아니야. 자, 3의 배수는 원소로 같지 않고 원소의 개수가 4 이하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집합 A의 원소를 그냥 한번 이제 다 써볼까? 자, 한번 봐봐요. 자, 그냥 이제 좀 귀찮아도 다 쓸게요. 설명용이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369는 제외, 여기서 이제 369는 이제 원소가 될 수 없어. 부분집합의 원소는 안 돼. 그럼 얘네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4 이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될 때, 3개가 될 때, 2개가 될 때, 1개가 될 때를 다 나눠서 원래는 더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한번 보자고. 자, 지금 남아있는 원소는 총 6개죠? 후보로 가능한 원소는 6개야.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하니까 개수별로 다 구분하면 원소가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짜리 또는 이제 공집합까지 생각하면 0개짜리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4개 이하인 부분집합을 일일이 세는 게 빠를까요? 5개, 6개짜리 사는 게 빠를까요? 여기서. 자, 원소가 지금 6개 남아있으니까 선택 가능한 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인 거, 6개짜리인 거를 세가지고 더하는 게, 세가지고 그걸
더해서 전체에서 제외하는 게 더 빠를 거라는 얘기지. 그 계산이 조금 더 이제 쉽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수에서 자 지금 전체 부분집합의 수라는 거는 지금 369를 제외한이라는 말 뜻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369 제외한 거예요. 자 369 제외한 상태에서 자 369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제 원소의 개수가 여기 369 제외했다는 게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원소가 5개 또는 6개인 부분집합의 수를 계산해서 빼시면 되죠.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울지 예상이 될까? 짜자자자. 자,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울지 예상이 돼요? 자, 369 제외하고 남아있는 6개 원소로 부분집합수 구해봐 라고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좀 또 알려야 되는데 이해 거듭적인 거. 그쵸? 자, 지금 9개 원소 중에서 6개 남았어요. 네, 6제곱이죠? 6제곱. 해준 다음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인 거. 6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부분집합 만들고 6개 중에 6개 다 선택하는 거. 그러면은 6개 중에 5개 선택해서 부분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이걸로 구하고 6개 중에 6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해서 더해가지고 제외를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좀 보시고 이제 4개 이하니까 무조건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다 또 0개까지 다 구해서 더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이제 좀 생각을 달리 반대로 조금 해주시는 거고요. 자, 위에 왜 6제곱이냐면 우리가 원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 가능한 원소별로 1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2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달라진다고 했고 그 달라지는 걸 하나하나 다 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마치 동전에 앞뒷면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를 셀 수 있다라고. 네, 그렇죠. 공집합도 세야 되는 거예요. 4개 이하니까 자, 원소가 0개짜리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2에 6제곱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뭐, 이거, 네, 갔다 오세요. 자, 저렇게 이제 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세주시고요. 거기 하나 더 넘겨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는 뭐뭐 하는 그런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를 이제 세는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좀 대표 4번 좀 봅시다잉. 네, 대사.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대표 4번에서는 이제 4명과, 7명과 5명의 이제 여학생 중에서 이제 남녀 학생이 7, 5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중에 남녀 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은 각각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적어도 하나는 뭐뭐 하다는 거를 그냥 무작정 이제 그 여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사건이 나오는 배경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좀 세셔도 되는데 자 지금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남녀 학생이 한 명씩 포함되는 그런 상황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단 3명 안에 대표 3명 안에 남녀 수가 각각 몇 명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대표의 수는 3명인데 이 3명 안에 남자는 몇 명 있을 거냐 여자는 몇 명 있을 거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세우고 이제 한번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분류부터 해보시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해요. 자, 이 생각을 좀 먼저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자 이렇게 자 대표 3명 안에 남자와 여성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몇 명씩 있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분류해보면 저렇게 4가지 상황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대표는 총 3명인데 남자로 몰빵할 수도 있고 남녀가 2명, 1명, 1명, 2명, 0명, 3명 이렇게 이 4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적어도 남녀가 1명씩 포함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여기가 이제 구하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은 내가 전체 경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에 여기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셔도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 그 다음에 남자가 3명 다 뽑히는 경우와 여자 3명으로만 대표를 다 뽑는 경우로 나눠서 각각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해 놓은 모양새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어떤 게 편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적어도 하나는 뭐뭐하다라고 했을 때는 자,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아닌 쪽을 우리가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일을 자주 하니까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모두 다 뭐뭐하다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전체에서 뺀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외우시면은 자 이렇게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좀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을 가지고 좀 풀어보면은 자, 난제 대표 7명 중에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여자 대표는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대표단을 만들어. 자,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 위에 줄 거고요. 아래쪽 거는 반대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둘이 더해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의 합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도 틀지 않겠냐. 라는 거지. 아니면은 전체 경우의 수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12C3으로 이제 구해서 여기가 전체 12명 중에 3명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여기 남자들도 올방 7명 중에 3명 다 뽑고 여기는 이제 이거잖아요. 얘네들 더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도 똑같은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 해보시고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분류해서 조금 풀 수 있는 좀 능력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해당하는 상황과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을 합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꾸로 하면 유제 4-3번이 되는 거고요. 이제 유제 4-3번은 이걸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10명 중에서 2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1명의 여자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30일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요거를 또 분류를 하면은 자, 분류를 하면은 어차피 2명 뽑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남녀 1명씩 또는 여 이렇게 뽑히는 경우인데 여기가 여기 아니네. 적어도 1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여기니까 여기가 이제 30까지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였는데 계산하시면 아마 45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15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들로 전체 경우의 수를 분류했을 때 얘네들의 합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15가지. 자 그러면 내가 10명 중에 몇 명이 뭐 남자냐 또는 여자냐 이런 걸 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남자 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남자 수가 n명이야. 남자가 n명 있다고 쳐봐요. 그럼 n명 중에서 둘둘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NC2에서 15가 되게끔 하는 n의 값을 구해보시면 이제 남자 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남자 수를 구했으니까 여자 수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여자 수를 거꾸로 다시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상황을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들은 다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저렇게 이제 뽑는 경우에 적어도 뭐뭐 하는, 적어도 뭐뭐 하나는 뭐뭐 하다, 적어도 하나는 뭐뭐 하다는 이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은, 적어도 셋 이상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의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푼다는 느낌보다는 전체 상황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한번 분류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경우의 수를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4-3까지는 이제 네. 그렇죠. 남자죠. 여기 지금 N명 여기 남자 위에다 써놨죠.
네, 안 보였구나, 또. 그래서 n이 남자수예요. 여기 밑에다 써줄게요. 혹시나 모르는, 게 못 알아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남자수. 자, 그래서 이제 남자수 중에서, 두 명 뽑는 경우가 15가지인 걸 이용해서 여자수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남자수 구하는 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유제 5-3은 쉽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기. 자, 내가 여기서 인터넷 동호회 카페 중에 회원 중에서 이제 카페 회원 중에서 특정한 2명 포함해서 4명 뽑은 다음에 1년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241대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와 선택한 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들을 곱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몇 명, 한 10명 중에서 내가 3명 뽑았어. 그 3명끼리 줄 세우기를 해. 나누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자, 3명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3명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들을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더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n명 있다고 합시다. 모르니까요. n명이 총 회원수죠. 자, 여기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2명, 여기 n명 중에 어떤 특정한 그 2명의 이름을 A, B라고 하죠. A, B가 특정 2명. A, B는 반드시 늘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이제 특정한 2명의 이름을 A, B로 부르게 했다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을 추가 선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2명을 추가 선발. 그러면 우리가 후보가 n명이 아니라 n-2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2명을 이미 뽑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후보 수는 n-2명이고 추가로 몇 명 더 뽑아야 되죠? n에 2명 이미 뽑혀 있고 총 4명 뽑아야 되니까 추가로 선택해야 될 회원 수는 네, 2명 더요. 그러니까 이제 n-2c가 우리가 이제 특정 2명을 이미 뽑아놓고 나서 추가로 2명 더 뽑아가지고 총 4명을 선발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특정한 2명을 이미 뽑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럼 뽑은 4명끼리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고, 자, 어떤 2명을 추가로 뽑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여러 번 더해지기 때문에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240이라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계산하겠죠. 이제 아까처럼 복잡하게 이제 1번 푸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2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2 곱하기 2팩분의 n-2p2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n-2에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제 계산할 거니까 여기 n-2c는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4팩 4팩이 24인가? 뭐 24 계산하시는 게 더 낫겠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약분해서 나눠서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 이렇게 이래 나눠서 이제 12로 양변을 나눠도 뭐 상관없겠다. 그냥 큰 차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이제 계산 좀 중간 과정까지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n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지 둘이 곱해서 20 나올까요? 이제 찍어서 푸시면 돼요. 자 어차피 얘네들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20인 걸 찾으시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총 회원수가 적네요. 네. 네, 별로 안 많다. 인기가 없는 카페 동호회였다. 아니면은 우리 반 카페 동호회 뭐 이런 거죠. 네, 그런가 봐요. 자. 자, 그러면 거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직선 개수는 우리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직선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야 직선 한 개가 정해진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이었는데, 이제 대표 6번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는 3개 찍혀 있고 아래에는 4개 찍혀 있는 거 맞나? 지금 그림 안 보고 그리고 있어서. 어떤 거요? 아, 여기 n 그쵸, 3이자. 어허, 망했네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5사여야 되니까 n이 7이죠.
네, 그렇죠. 이상 어쩐지 이거 헛소리 했네요. 저도 수박 바뀌어서 커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7명 네. 났어요. 자, 여기 대표 6번 보시면은 이제 점도 이런 식으로 배열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마다 직선이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냥 7C2로만 세면은 직선 개수가 안 되지. 왜냐면 이제 이런 그림에서는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 선택하나 여기 점 A름에 A, B, C라고 잡아봅시다. A, B를 선택하나 A, C를 선택하나 같은 직선이 나오는 경우가 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쪽에서는 내가 3개 중에 어떤 2개를 선택해도 여기는 위에 A, B, C를 연결하는 직선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선 개수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선 개수가 하나인데 여기서 3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 수를 그대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다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계산 끝내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이게 평행선 위에 점들을 이제 저렇게 나열해 놓고 우리가 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세는데 이렇게 세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3C2하고 4C2를 다 빼게 돼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위아래에 있었던 평행선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점 2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에 포함해서 세야 되는데 얘네들을 다 그대로 이제 개수를 제외해버리면은 위아래에 있는 직선의 개수까지 하나씩 다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이렇게 다 제외를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살려서 더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계산하시면은 여기 21, 3, 4, 여기 나오고 자, 이렇게 되니까 14개 나와야 되나? 14개 맞나?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14개 맞나요? 네, 14개가 정답이 14개 또 나와야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아마 유제 6-3번 같은 것도 별 모양도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 다 하죠. 아마 한 5분, 10분? 10분 정도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자, 여기 6-3번 같은 게 10개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 10개의 점, 점 10개 있는 거죠? 이형 9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0개 점이 있으니까 10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구나. 자, 이렇게 이제 한 직선당 4개의 점이 이제 일직선 위에 모여 있으니까, 자,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중복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대로 이제 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몇 번 빼게요? 5번이 한 거야? 네, 오케이. 5번 빼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자, 그럼 다시 여기처럼 하려면은 뭔가 추가로 더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 해야 될까요? 네, 잘났다. 네, 잘했다고요. 자, 여기서 더하기를 왜 했을까요? 자, 이렇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선과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직선을 모조리 다 제외한 게 요거였죠? 여기까지만 하면, 그럼 여기 더하기 1을 한 이유는 뭐였죠? 여기 있는 직선은 하나는 세줘야 되는데 다 제외를 해버리면 이 세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 하나를 한 번도 안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끝에 가서 5를 또 더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깨달았음. 자, 그리고 이제 326쪽은 알아서 하세요. 대각선 개수는 1학년 2학기 1품에서 많이 해봤어요. 네. 자. 그렇지. 똑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해야 되네. 자. 자, 요거죠? 요걸 간단히 하면 중일 공식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아니 저기 뭐야 대각선 계수 구하는 거 조금 지나갔다고. 지금 일품에 보면 대각선 계수 세는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풀고 넘어갔죠. 그죠? 요- 자, 아무튼요.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는 거지, 나는. 자, 아무튼. 자, 그 삼각형 개수 세는 것도 똑같이요. 자, 직선 개수 세는 거나 삼각형 개수 세는 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 8번. 자, 선생님 이제 그림은 뭐 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반원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네, 이거 안 할 건데요? 자, 네? 8-3번이요? 이것도 해야지 뭐.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9개 중에서 3개 선택해야겠죠?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3개 점을 선택해야 3개 점을 선택할 때마다 삼각형이 세워지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쵸, 밑에 또라라락 여기서 이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요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제외하면 되겠죠. 직선처럼 추가로 뭔가를 더하거나 그럴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삼각형이 1도 안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제외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8번은 저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지훈이가 화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지우시면 어떡해요? 은채야, 요새 저기 좀 스님 좀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전도 자지실 거야 돼. 대충 비웠다 너. 같은 간격이라는데 전혀 간격 생각 안 했다. 자. 선생님 예전에 그 프로젝트랑 노트북 연결해가지고 띡띡 눌러가면서 칠판에 그림 띄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MLB 선생님처럼 그 TV를 해가지고 TV에다 그리세요. TV에다 그리면 아니 저 TV가 아니고 그거 하는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비터졌잖아. TV에다 깔았잖아. TV에다 마커를 그림 띄워놓고 TV에다가 마커를 썼다가 이제 지웠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차피 지워지니까. 네. 그래서 뭐 네? 안 했는데요?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게 유일한 인강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제 온오프 라인을 경유하고 있죠. 인강 선생님이 다 친절하세요. 네, 자, 아무튼 여기서도 1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요렇게 세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3개요. 세로 방향으로는 이제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게 총 4개죠. 그러니까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세로 방향. 그렇죠. 이제 가로 방향도 하셔야 되는 거죠. 가로 방향.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로 방향. 잘 하시네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아요. 자, 피우는 맞아. 조합 주태 볼 때 기대하겠어요. 조합 주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은우 시험지는 지겹지 않게 내드릴게요. 저렇게 논리를. 근데 이렇게, 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여기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같은 가격이니까. 진짜 가로방향 3개 아니야? 맞다.
그러네. 자, 네, 피우는 말 신경 쓰느라 그래. 자, 은은 핑계 됐고. 자, 요것도 세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세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네 개죠. 방향 바꿔서요. 방향 바꿔서 이런 것도 세셔야 되고. 자, 만약에 점이 여기까지 있었으면은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네. 아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신경 안 쓰지. 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네. 있을 수도 있잖니. 자, 그 9-2번 한번 보실래요? 이 9-2번도 이런 거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 네, 근데 풀었었는데 저기 은우가 그랬잖아요. 자, 근데 잘 풀었어 왔는데 익숙해진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는데도 잘 맞추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셀 때는 가로선하고 세로선이 될 수 있는 직선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수의 곱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의 개수를 셌던 거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은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대표 9번 같이 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이 여러 개 이제 모여있는 듯한 그림들은 정사각형 개수까지 세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일일이 세주자고 그랬던 거고. 그렇지 정사각형 개수나 정삼각형 개수 같은 거는 보통 일일이 세요. 대신에 크기별로 좀 정해서 세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별표를 반드시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별표를 포함하지 않는 평행사변형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별표를 포함하지 않는 사각형 뭐 이런 거 평행사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별표 바깥에서 이렇게 세로선이 이렇게 그어지거나 아니면 별표 바깥에서 이제 가로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별을 포함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면 이런 애들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별표 위에서 가로선을 선택할 때는 별표 위에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여기를 선택하고. 그럼 내가 여기 별표 위에서 가로선 두 개를 선택하면 이 라인 사이에서는 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하나 선택하고 별 아래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선은 이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여기는 가로선 사이에 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제 별표를 포함하는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가로선을 두 개 선택하면 안 된다.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별표 표시가 있는 거 위아래로 하나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로선을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오늘 이거 하면 마지막인데 9-3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가로선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짝 찍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곱해주시고 그럼 세로선을 선택을 합시다. 그럼 세로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세로선은 자, 별 왼쪽으로 한 군데, 별 오른쪽으로 세 군데가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서만 두 개 선택하면은 여기를 포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 하나에 반드시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1C1 곱하기 3C1로 계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이 선택이 됐으면은 세로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가로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여러 번 더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곱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선택을 할 때는 별 위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고 별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세셔야 이런 식이 조금 세워지겠죠.